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 투자론 그 2장 2장의 그 강의 노트에 그 뒤에 보시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2장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강의 노트 4페이지 보시면 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금융시장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요,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화폐시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게, 직접금융시장하고 그다음에 간접금융시장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 그다음에 이제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이 거래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폐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는 뭐가 거래되느냐? 바로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화폐시장에는 뭐가 거래되느냐? CD, RP, CP, 콜, 표지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권의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자와 그 다음에 이 증권의 투자자가 서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금융시장이라고 하고요.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차입,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하고 하죠. 그런 어떤 차입시장을 우리는 간접금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시면 화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과 이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써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2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 이거는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단어들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CP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기업 어음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갖다가 투자자들에게 팔고 대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화안정증권이랑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을 갖다가 이제 이거 우리는 줄여가지고 그냥 통한채라고도 하거든요. 통한채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팔면 매도하면 이 시중에 있는 투자자들에 팔면 투자자들은 바로 한국은행에 돈을 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시중에 있는 자금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통한채를 팔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화안정증권이겠죠. 반대로 매도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매수하게 된다면 자금을 갖다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CD. CD라고 하는 것은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그래서 예금 증서는 예금 증서인데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예금 증서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P라고 하는 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고요. 어떤 채권이든지 좋으니까 환매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면 우리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지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표지어음이란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해준 어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해서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음들을 갖다가 합하거나 혹은 쪼개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어음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표지어음이고요. 이 표지어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으니까 또 책이나 이런 강의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그 의미가 가장 멀게 설명한 것은 1번 보니까 자본시장과 화폐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 그렇죠?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 이상, 화폐시장은 만기가 1년 미만. 2번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은 한마디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이 거래되는 건데 그것은 주식과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는 서로를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금융시장이니까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직접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죠. 따라서 직접금융상품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4번 보시면 간접금융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시장은 우리가 차입하는 겁니다. 차입. 그게 바로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시장. 화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CD는 정기예금의 양도성. 그래서 CD를 우리는 양도성 정기예금이라고 하죠. 양도성 정기예금의 양도성을 갖다가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RP는 통화량 조절의 목적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우리가 통화량 RP 같은 것은 이제 통화량 조절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꼭 통화량 조절의 목적으로만 발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RP도 있고요. 은행 간끼리도 RP를 거래를 합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통화량 조절책으로 거래되는 거,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거래되는 게 있겠죠. 어쨌든 2번이 틀렸습니다. 목적으로만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3번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 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합니다. 맞네요. 예, 아까 우리 통화량 조절 간단히 이야기 드렸죠. CP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에 발행합니다.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기자금, 기업의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발행합니다. 우리 아까도 설명을 안 드렸겠는데 CP란 기업보험이고요. 이 기업보험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단기 융통어음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발행하되 융통어음, 즉 상거래하고는 상관없는, 상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는 어음을 우리는 융통어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비교로서 틀린 것은 1번 기업의 법적인 소유자는 주주이며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자이다. 맞는 이야기죠. 여기서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 기업을 갖다가 자금을 조달한, 그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준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주식을 사준 주주죠. 그래서 주주가 바로 소유자가 되고요. 그러면 채권자도 자금 조달해 준 거 아니냐? 물론 자금을 조달해 줬긴 했지만 그 특징이 자금을 조달했지만 자금을 어떻게 보면 빌려준 거죠. 나중에 다시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금을 공급한 사람은 맞긴 합니다. 채권자가. 어쨌든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주주는 정해진 배당을 받으며 채권자도 정해진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자가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건 맞지만 배당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채권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주주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자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가할 수 없지만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번 회사에 청산 시 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하여 자기의 몫을 찾아갈 수 있으나 주주는 여러 청구권자들에게 지불된 후 남는 금액만을 갖는 잔여 청구권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총익 그 다음에 매출총액에서 판관비 빼주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뭘 빼주면 이자를 빼주겠죠. 이자를 빼주고 세금 빼주면 나오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이자는 뭐냐면 바로 채권자에게 주는 거죠. 채권자. 세금은 누구에게 줍니까? 정부에게 주고요. 순이익은 누가 갖고 갑니까? 주주가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는 주주의 우선에서 돈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집합투자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자본시장법에 의해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2번 집합투자기구는 크게 나눠 계약형과 회사형. 그렇죠. 우리가 계약형하고 회사형으로 나누어지죠. 예, 그래서 계약형은 세 명이 다 고객과 그다음에 판매자와 그다음에 운용업자, 그다음에 수탁자가 이렇게 그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통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사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회사를 세워서 고객을 주주로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조달받아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고객에게 배당의 형태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형입니다. 자, 판매회사와 운용회사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일반적입니다. 예, 같을 수도 있지만 대개 판매회사는 은행이나 증권회사고요. 운용회사는 투신사가 바로 운용회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4번 개방형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환매 시 주식을 팔면 되지만 폐쇄형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폐쇄형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환매하고 싶으면 대신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자, 8번 무상증자란 무엇이며 무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 기업 가치와 주식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자본잉여금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은 액면가고 3,000원은 액면가 이외의 금액이죠. 그래서 액면가 이외의 금액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자본잉여금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자본잉여금을 어떤 항목으로 전환한다? 바로 자본금 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주식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예, 자본잉여금 항목에 있던 자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옮기면서 주식을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가치는 무상증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10주 있었는데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20주로 늘어났다. 즉 10주를 더 발행했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 가격이 1,000원으로 그대로 된다면 20,000원의 시가총액이 있다는 건데 단순히 무상증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을 일부러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후에는 주식 가격이 낮춰지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증자가 호재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발행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발행시장,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맞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죠. 공정가격이 형성된다.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게 바로 공정가격이죠.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공정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최초의 투자자에게 넘겨지기까지가 바로 발행시장입니다. 자, 4번 유가증권은 신규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통시장은 기존에 있던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지만 발행시장에서는 새롭게 증권이 발행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무상증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납입 없이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즉 돈 내고 우리가 증자에 참여한 유상증자는 자본을,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금 납입 없이 주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 주식 가격은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기업 가치는 그대로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대로이기 위해서 주식 가격이 일부러 하락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는 하락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자산 가치도 그 다음에 주식 가격도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발행 주식수는 증가한다? 발행 주식수는 증가하죠. 우리 여기서 보시면 10주에서 20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무상증자에도 이론적으로 주주의분은 동일하다. 그렇죠. 주주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변한 건, 이론적으로는 변한 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을 하여도 기업의 실질적 내용에는 아무런 변도 없습니다. 예. 우리 무상 배당, 무상 증자하고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주식 분할. 주식 분할을 하여도 기업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하게 되면 10주를 갖다가 100주로 하면 되죠? 5,000원 곱하기 10주나 500 곱하기 100주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예.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해도 아무런 이론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식 분할하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3번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 시 회사 자산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증자의 효과도 없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전환하게 되면 채권에 있던 그런 그 돈들이 주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으로 있을 때와 주식으로 있을 때는 다르죠. 채권으로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부채죠, 부채. 타인 자본이지만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건 자본금이 돼요, 자본금.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 시가 발행제도. 시가 발행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시장가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시장가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5,000원이잖아요. 대개 5,000원 아니면 500원인데 이 액면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뭐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뭐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증권 발행의 방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제 3번입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직접 발행은 발행 주체가 스스로 발행 사무를 담당하고 발행 위험은 증권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직접 발행이니까 발행 위험도 스스로 부담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주식 발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거기서 보시게 되면 틀리게 설명한 건데 1번 주식 배당을 함으로써 이익 잉여금이 유출된다. 이익 잉여금이 유출된다? 아니죠. 유출되는 건 아니고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익 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던 돈을 영구 자본화, 영구히 자기네 회사 돈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본이 유출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예. 주식을 채권으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개 이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예. 3번, 전환하게 되면 주당 수익과 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수 분의 순이익인데 주식수가 만약에 10주였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00원이었다면 주당 순이익은 100원이었잖아요. 근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10주가 20주로 됐다라고 합시다.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50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당 수익이 감소합니다. 배당도 감소하겠죠. 순이익은 똑같은데 주주가 늘어났잖아요. 주식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줘야 될 배당금은 한 주당 줘야 될 배당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환 시, 3번 했고요. 4번, 추가적인 자금을 납부해 전환. 아닙니다. 그냥 채권을 주식으로 그냥 전환하겠다 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대주주는 경영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기업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의 어떤 침해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업 공개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업 공개란, 일반 대중에게 대주주가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특정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는 겁니다. 주식을 분산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을 분산하는 행위인 기업 공개의 수단으로서 상장을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 일반 대중에게 좀 이렇게 분산하다 보니까 대주주의 경영권이 약해질 수밖에는 없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대주주가 2번 보시면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다. 맞고요. 3번 증권시장으로 통해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게 한다. 이것도 맞죠. 예. 상장을 통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2장에 대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3장 문제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